반갑습니다. 원래 이게 나의 메이크업이에요. 그 연예인들 방송 나올 때 메이크업 하잖아요. 이게 나의 메이크업. 네, 그렇죠? 네. 원래는 조금 더 그 왜? 뭐라고? 원래 컨셉이 뭐냐면 사채업자. 사채업자 알죠? 사채업자. 네. 요즘 이제 그런 좀 더 불량한 필이 나야 되는데, 근데 그 올려준 동영상 중에 진짜 그런 필로 찍은 것도 있거든요. 사채업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 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살 이게 찐 애들 막 비싼 옷 막 입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여 확실하게. 예. 예. 그것도 봤어요? 그래. 수염 그린 거? 원래 수염도 그렸는데 수염이 자꾸 지워져. 지워져가지고 진짜 그리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요즘 잘 안 그리는데 옛날 영상 보고 이렇게 수염도 있고. 예. 그래, 사채업사 컨셉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싸구려처럼 보이는데 내용 고급스러운 내용을 한다 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알죠? 왜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원장님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통보를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진짜로요? 굉장히 아쉬운데.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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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요. 이게, 뭐라고요? 왜요? 왜 장군아 마음에 들었었어요? 저도 장시거든요. 그렇지. 신우야, 장군아. 어때요? 좋죠? 진짜. 그래? 그러면, 나도, 그니까 아마 이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됐다. 그게 아마 자본주의적 논리로 아마 이 강의를 폐강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예, 지금 분리적으로 했어요. 예? 분리적으로 했어요. 물리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요? 근데 나는 원래 사람 적은 클래스를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예, 사람 적어야, 왜냐면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이게 좀, 이게, 예를 들면은 뭐 맛있는 거 사줄 때도 나도 부담 없고. 신우야,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만약, 앞으로 계속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의해서 넣어줄게요. 진짜요? 예. 어디 딴 학원 가지 말고요. 그냥 가요. 또, 이거 아니면 어디 딴 학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요. 딴 학원이 없어요? 그래요? 여기도 유명하신 선생님 있지 않아요? 이 동네도? 나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선생님 유명하시죠? 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난 완전 듣보잡 삼류라서. 난 그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혹시 이거 폐강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나한테 카톡 그 방에 내가 강의 넣어줄게요. 네, 그냥 넣어줄게요. 알겠죠? 네, 그냥 그래요. 이게 왜냐면, 또 알아요? 인연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네. 선생님이 계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뭘요? 뭐가 되면요? 대치동에 있어요. 네? 혹시 대치동 갔어요? 네, 대치동에 이제 대치동에 이제 브레인밸리 나가는데, 근데 여러분 학교가 다 세종이잖아요. 다 세종이죠. 브레인벨리요? 엄청 유명한 거 아니에요? 수학은 엄청 유명한 거. 유명한 학원에도 유명하지 않은 강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SM에 소속된 아티스트라고 다 유명한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브레인벨리, 미래탐구, 그다음에 저기 플라즈마. 이게 플라즈마도 있었고, 미래탐구 다 있었고, 막 그런데. 그런데도 완전 근데 하지만 그 어디서 난 유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 자, 보자. 선생님 누가 그릴 작년엔가 세종 쪽 내신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세종 1학년 내신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진짜 내가 그때 미래탐구 있었을 때인데, 미래탐구에서 이제 파견 와가지고 이렇게 세종시에 매주 왔었어요. 매주. 네, 근데 또 인연이 될란가 안 될란가. 왜냐면 그 미래탐구가 없어지면서 미래탐구 한번 망했거든요. 미래탐구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학원이 거의 미래탐구가 망하는 건 좀 이상하게 망해요. 강사들이 못했다 이게 아니고,
경영권 이런 것 때문에 학원이 망해요. 막 이렇게. 예, 그래서 학원이 좀 이상하게 망해서, 그러니까 수업 외적인 걸로 망해가지고 그 뭐냐면 영재고 내신 쪽 수업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미래탐구에서 브레인별로 옮기게 된 거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기 말고 그 1학년 내신하러 계속 왔었거든요. 선생님 몸값도 있으세요? 나요? 아 모든 강사야. 그 다 자기 적정 그게 있죠. 선생님 당신 아 아니야. 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설명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4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해볼 거냐면요. 저 되게 유명한 걸 하나 해볼 거예요. 79페이지. 79페이지. 찾았어요? 79페이지. 거기 2.4에 프랭크 헐츠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찾았어요? 프랑크와 무슨 소세지 이름 같죠? 프랑크와 헤르츠 실험. 알겠죠? 찾았어요? 요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요걸로 뭐 받았다? 노벨상. 그렇지. 예,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2.4가 이게 학교 내신으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영재고 과학고 내신은 그 교사의 손을 엄청 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 기출 문제도 중요한데 있어도 그 해에 어떤 교사가 부임하고 그 교사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알겠죠? 그거를 좀 기억해둬요.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4도 1학년 때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뭔지 한번 보시죠. 자, 내가 칠판에 그림을 좀 그릴 텐데 그림 그릴 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79페이지에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읽어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되냐. 뭐지? 음? 자, 그럼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하고 그 다음에
지우개. 자, 그럼 읽어봐요 그거. 이게 되게 장치가 쌈박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살짝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이게 실험한 걸 보면 야, 이 사람들 굉장히 똘똘하다 이런 생각을 딱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똘똘한 실험입니다. 됐고 오케이. 자, 나 적었어요? 그럼 적어보세요. 이게 그냥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단 적어두는 게 훨씬 이제 기억에 오래 갑니다. 자, 적어봅시다. 응? 왜? 뭐라고? 좋아. 이게 손으로 그려놓는 게 기억이 항상 오래 남아요. 그러면 쌤 수업 이거밖에 없으세요? 다시요. 뭐라고? 수업 원래 헤비넷이 이거밖에 없으세요? 해 뭐야? 헤비넷이 이거밖에 수업 없으세요? 아니요, 다른 중학교 수업이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다 오거든요. 요거 끝나고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원장님이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원장님이 네, 아주 중요하죠, 사실. 네, 매우 중요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일을 위한 이런 강좌가 다른 데서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브랭크 헐츠 실험 럼럼럼. 어,
신우 반가워요. 그래요. 그래. 우리 신우도 장신대. 너 장군학인데. 신우 어렸을 때 뭐 우리 신우 장군감이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응? 나중에 신우 저기 군대 갈 수도 있잖아. 군대 가서 저기 장군 하는 거 어때요, 신우가? 네. 자, 그래 봅시다. 여군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월급이 굉장히 많아요. 여군 되면 월급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되냐면 삼성이나 LG 한 80% 정도 돼요. 네. 삼성이나 LG에서 받는 어떤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 80% 정도 받아요. 근데 삼성에 가면요, 뼈를 갈아 넣어야 돼요. 인생의 삶이 없어져요, 삼성 같은 데 가면. 근데 이제 군에 가면 복지 정책이 굉장히 좋아요. 군에 가면 예를 들면 골프 공짜예요. 그다음에 뭐 각종 금융 혜택 엄청납니다. 그래서 신우 군인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죠? 나중에 장신우 장군 어때요? 응? 참모총장 장신우 어때요? 국방부 장관 장신우. 신우 어때요? 별로예요? 아 그래요. 네. 자 됐죠? 갑니다. 자 보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양자화. 보이시죠? 양자화.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요 표현이 이제 여기도 있는데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뭐냐면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란 말을 이제 우리말로 바꾸자면 바로 불연속성이에요. 특히나 누구에 대한 불연속성이냐면 바로 그 에너지 상태. 그래서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고전역학적인 이런 그 경험들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상당히 그 무엇이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거 상당히 연속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걸어가거나 달려갈 때 내가 걸어가거나 달려가는 이런 운동 에너지가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운동 에너지를 언제든 내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전 같은 걸 해도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속력이 연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이 평소의 생활에서 우리는 이 불연속성을 경험할 일이 없는 것 같겠지만 놀랍게도 원자나 분자에서는 이 에너지의 불연속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불연속성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될 바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자역학 그리고 그 전에 보호 모델이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모델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호 모델이 됐건 양자역학이 됐건 다 이런 양자화된 에너지에 대한 이론들이거든요. 그 이론들을 탄생하게 한 어떤 실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F equal ma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뉴턴이 만든 이런 역학을 무슨 역학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고전 역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전 역학이 뉴턴이 하늘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고전 역학 하면서 나온 거예요? 아니죠. 그 전에 누구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거죠. 그게 누구예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네, 바로 케플러죠. 케플러가 어떤 업적을 쌓았어요? 어떤 업적을 남겼어요? 네, 바로 그 화성운동을 통해서 천체에 대한 케플러 1, 2, 3 법칙이 있죠. 그거 아시죠? 뭐 물리시간이나 지구학 시간에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케플러의 1, 2, 3 법칙을 보고 이 뉴턴이 저걸 좀 설명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컨셉이 그게 바로 고전역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현상이나 실험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곧 양자역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양자역학과 관련된 그 양자역학을 이끌어내준 어떤 중요한 실험이나 그 실험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게 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랭크 헐츠 실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랭크 헐츠 실험이 이제 계획된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실험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그 지니어스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사람 시대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양자화되어 있느냐에 대한 그 어떤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럼 결국 이 실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해석함에 따라 야 양자화되어 있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실험 결과에 따라서 개구라치지 마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를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뭐냐면은 그 지니어스한 그 장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업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노벨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중요한 실험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한 거냐? 우선 여기에 이제 외부 전원 장치를 겁니다. 외부 전원 장치를 거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외부의 가속 전압을 딱 걸어줘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짧고 길고 짧고 길고면 이게 각각 어떤 뜻이냐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그걸 뜻하고 이쪽이 이제 플러스 그걸 뜻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당연히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가요, 전자가 들어와요. 마이너스 극에선.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들어와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가야 되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 온을 하는 거야. 온 하면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이런 식으로 바로 전자를 방출하는 데 있지. 그럼 그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가 여기에 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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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맺힌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전자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자가 맺힐 때 이때 여기서 이제 편의상 요 부분을 이 끝 부분을 살짝 가열해요. 물론 이게 실험 기구가 좋으면 가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가열하지 않는 게 실험 결과가 좀 더 예뻐져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살짝 가열을 하면 이게 이제 이게 20세기 이게 이 양반들이 언제 사람들이야? 기억이 안 나네. 몇 년도야 이거? 1914년. 1914년이니까 이제 아직 그 과학 기술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발전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 도구도 상당히 이제 약간 거칠었을 거라고 실험 도구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거나 예민하지 않았을 거고 조금 이제 실험 기구 자체가 약간 거칠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짝 가열하게 된 건데 요즘은 가열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가열하지 않아도 가열하지 않으면 사실 더 좋은 실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열하지 않아도 되는데 옛날에는 가열했어야만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열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극에 맺혀 있던 전자가 어떻게 돼요? 저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확보한 후 어떻게 할 수 있다? 한 후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여기서 이제 딱 맺혀 있다가 여기서 이제 전자가 팡 하고 튀어나갈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놈의 전자가 여기에서 슝 해서 여기서 자 요렇게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진행될 예정이에요. 왜? 요 이상하게 생긴 판 있죠? 이게 왜 연근 단면처럼 생긴 판 있죠? 연근 알죠? 현우 연근 알죠? 연근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 자, 연근처럼 이게 무슨 판인데 여기 군형이 뽕뽕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판은 지금 보시다시피 무슨 극에 연결되어 있어요?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극이 되고 결국 마이너스 극이 연결됐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극이고 결국 플러스 극이 연결되니까 얘도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튀어나간 전자가 어떻게 이 플러스 극으로 슝 날아갈 예정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묘하게도 뭐를 뚫어두냐면 여기에 쬐까맣게 군형을 뚫어두는 거예요. 군형. 자, 군형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죠. 그럼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온 다음에 그냥 이 전자가 여기 있는 게 면 있죠. 면. 요 면에 닿으면 전자가 면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에 닿으면 이 외부 배터리의 플러스 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회수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 전자가 날아가는데 여기 군형이죠. 군형. 군형을 이 전자가 정확하게 딱 때리면 이 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군형을 때려버리면 플러스 극으로 회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군형을 토대로 짜잔 이렇게 일부의 전자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쉽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전혀 구멍이 없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날아온 전자가 그냥 플러스 극적으로 회수되고 끝날 일인데 여기 이제 군형을 뽕뽕뽕뽕뽕뽕 뚫어두는 거예요. 그럼 뽕뽕뽕뽕 뚫어두면 이놈의 전자가 날아오다가 하필 구멍 중앙을 딱 지나게 되면 이 극판의 인력에 딱 균형을 이루면서 중앙에서 이게 쏙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란 얘기지. 쏙 바깥으로 빠져나간 여기에 전류계를 세팅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여기서 뭐의 역할을 한다? 검출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뭘 측정을 하는 거냐면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V가 바로 저기에 있는 외부 가속 전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I 이게 뭐냐면은 검출기에서 이제 그 검출기가 아니라 전류계라고 하는 검출기인데 측정되는 전류예요. 자, 전자가 닿았으니 전자가 이 전류계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전류의 이동, 아니 전자의 이동을 통한 전류가 측정이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은 뭘 하는 거냐면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저 가속 전압을 통해서 어떻게 돼? 이 가속 전압을 점점점 증가시키고 그때 측정되는 전류를 측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사실은 요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요런 구간에서 바로 가속 전압이 증가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전류도 더 많이 측정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여기서 전압을 강하게 걸면 강하게 걸수록 더 많은 전자가 탈출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더 많은 전자가 탈출하게 되면 더 많은 전자가 전류계에 모이게 될 거고 그만큼 여기서 전류는 더 많이 측정되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가속 전압이 강할수록 전류가 더 세진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고 이게 고전역학적으로도 고전 전자계역적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되겠네 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아주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실험 장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이걸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때 여기다가 이 프랭크 헐츠는 여기다 이제 뭘 넣어뒀냐면 바로 여기에 수소 원자를 여기에 넣어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전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슝 날아갔다가 이 면에 닿은 애들은 이게 회수가 되고 이게 군형을 통과하는 애들은 빠져나와서 일종의 그 뭐냐면 전류를 나타내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얘 갑자기 수소 원자를 넣어주게 되면 이 수소 원자와 이 전자가 뭔 일을 벌일 수도 있겠어요? 결합?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 여기서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충돌이 나타나요. 그래서 충돌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 충돌이 나타나면서 이 전자가 궤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자의 궤적이 바뀐 채로 이 군형을 이렇게 쇽 하고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뭐냐면은 고전 역학적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하나하나 예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자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적어야 되는데 어디 적을까? 자 이제 여기 적을게 여기 준다, 준다. 자 그럼 저기 써놓은 실험 결과예요. 자, 첫 번째 1. 수소 원자와 충돌한 전자는 자, 어떻게 되느냐? 그 운동 에너지를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고전역학 시간에 뭘 배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배우죠. 그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는요, 어떻게 된다? 충돌하면 운동 에너지가 더해져야 돼요. 충돌하면 무조건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분산돼요. 충돌하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는 분산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충돌을 통해서는 운동 에너지가 무조건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잘 봐요. 여기 말을 어떻게 써놨어요? 수소 원자 충돌한 전자는 그 운동 에너지를 잃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운동 에너지를 잃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실험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사실 고전역학적으로는 아무리 슬쩍 충돌을 해도 그 운동 에너지 일부가 무조건 다른 데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실험을 하면 충돌이 이거 분명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충돌이 분명 이루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충돌이 이루어질 텐데도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뭐냐면은 그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돼. 1. 묘하게도 어떻게 된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 감소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뭐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 외부 가속 전압이죠. 그럼 이 외부 가속 전압, 이게 결국 뭐냐면 튀어나온 전자의 뭐가 되겠어요?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저 가속 전압, 이 V로 여기에 있는 이 전자를 가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V는 2분의 1 MEV 제곱. 보이세요? 이런 어떤 수학적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V가 뭐예요? 방금 얘기한 이 외부 가속 전압이고요. 거기에다가 전자 전화량 곱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한 전기 에너지가 이거고 ME가 뭐겠어요? ME. 얘는 전자 질량이겠죠. 그러면 2분의 1 MEV 제곱, 여러분들이 다 아는 무슨 에너지예요? 이게 바로 무슨 에너지야?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EQ인 거지. 즉 외부에서, 그리고 이제 잘 봐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전자 전하량은 막 바뀌어요. 정해져 있어요. 전자 전하량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전자 질량도 정해져 있어요. 막 바뀌어요. 이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전하량도 정해져 있지, 질량도 정해져 있지. 사실 결국 이 가해주는 외부 가속 전압이 그게 의미상 바로 운동 에너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재밌게도 이 운동 에너지가 강해질수록 결국 또 어떻게 된다? 전류가 더 많이 측정되는 거라서 사실 여기서 전압을 강하게 걸면 강하게 걸수록 여기 있는 전자가 분명 충돌이 일어날 건데도 불구하고 별로 큰 에너지 손실 없이 여기에서 이 보시다시피 전류가 거의 그대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되냐면 여기에 수소기체 있죠. 수소기체를 전혀 넣어두지 말고 완전 진공 상태에서 전자가 빠져나가게 해서 이 녀석의 이제 그 데이터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거의 큰 차이 없게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 차이 없게 바로 저 수소기체가 전혀 없는 진공중 실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는 거의 그냥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된다? 거의 그냥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는 그 경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여기 수소기체를 딱 넣어버리면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분명 충돌이 있어야 되는 건데도 거의 전자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두 번째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전압 V THR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게 이제 어떤 표현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어떤 전압 VTHR에서 측정되는 전류가 거의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자, 진공 중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진공 중에서는 그냥 전압 증가하면 전류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걸면 여기서 다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측정되는 전류가 점점 커지는 거라고요. 근데 저기 수소기체를 넣고 실험을 하면 갑자기 어떤 짜자자자잔 전압 그걸 여기서 VTHR이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거기서 갑자기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전류가 자 충돌을 해도 운동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운동 에너지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운동 에너지가 확 전자에 튀어나온 운동 에너지 갑자기 확 줄어드는 이 현상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여기 준다잉. 준다. 에잇. 자, 이때 여기서 VTHR 있죠? 쟤를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스레숄드 볼티지. 네. 스레숄드 볼티지. 그걸 줄여서 자, 볼티지는 우리말로 뭐예요? 볼티지는 우리말로 이게 전압. 스레숄드는 얘는 뭐냐면 문턱. 그래서 얘를 줄여서 여기에 스레숄드에 THR 있죠. 얘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THR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직역하면 문턱 전압이 되거든요. 문턱 전압. 자, 이 문턱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턱이라 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는 왜 문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방문에 요즘은 뭐 인테리어상 이렇게 문지방 없는 문들도 많지만 우리 집에서 이제 있을 때 문지방이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문지방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먼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먼지가 사실은 문지방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문지방을 토대로 그 먼지가 그걸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듯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장벽을 영어로 이제 문턱, 문지방, 스레시홀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진 건 확실하겠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데 그 전압 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지 않고 그 전압과 그 이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것의 경계가 되는 문턱, 문지방이라는 뜻으로 threshold voltage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일. 첫 번째 일. 바로 이 가속된 전자는 특정 운동 에너지, 그 특정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EV 스레시홀드 이렇게 표현되는 거겠죠. 그게 2분의 1 ME V 스레시홀드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아시겠죠? 저 특정 운동 에너지를 지금 EV 스레시홀드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가속된 전자는 특정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만 수소 원자와 충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살짝 지워볼게요. 여기 빨간 거 지울게요. 통해서 운동 에너지의 전달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게 매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왜냐하면 고전역학적으로는 어디에 충돌하면 충돌이 크냐, 충돌이 작냐 관계없이 충돌하면 무조건 에너지를 전달하게 돼 있죠. 근데 얘는 묘하게도 보통의 충돌에서는 운동 에너지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공 중에서나 수소기체가 있을 때나 여기서 큰 차이가 없는 거지. 그런데 묘하게도 얘가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려면 약하게 쳐서 안 되고 어떤 특정 운동 에너지로 힘을 가해줘야, 그 에너지를 줘야 그 에너지만 운동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일이 여기서 짱 벌어진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 바로 두 번째, 이 수소 원자 내부에는 바로 특정 에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자화라는 말을 막 아무데나 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제 뭐 뉴스에도 막 양자 컴퓨터 이런 말 나오더라. 여러분 양자역학 잘해요? 아니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양자역학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벌써 뉴스에 양자 컴퓨터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양자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전 세대 동시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양자화에 대한 그 약간의 인식은 있는 거예요. 근데 1914년에는 양자의 양자도 사람들이 뭐 아무런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런 묘한 실험을 설계해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대단한 업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이렇게 될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뭐 알 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면 양자화는 개구란 거고
이렇게 되니까 아 양자화가 돼 있었겠구나 물질 안에. 여기서 물질은 누구? 수소 원자.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보여주는 실험 결과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 결과는 묘하게도 자 이제 됐죠? 이제 다 썼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또 지운다. 지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수소 원자와 충돌 후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 후 거의 대부분의 운동 에너지를 전달한 전자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에 있는 저 군형을 빠져나오겠어요? 못 빠져나오겠어요? 힘아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뭔가 내가 슉 달리다가 달리는 힘이나 무슨 관성이 있어야 슉 갖고 저기 디텍터에 도착하지. 근데 슉 가다가 이게 수소 원자기인데 쿵 충돌하고 운동기를 다 줘버린 거야. 그 운동기 주면 너 어떻게 돼? 그냥 비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비실 하면 그냥 여기서 쾅 하면 여기서 비실 하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비실 하다가 이 플러스가 그냥 포집돼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빠져나가겠어요? 못 빠져나가겠어요? 못 빠져나가고 여기 도착이 안 되겠죠? 도착이 안 되니까 전류가 거의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굉장히 지니어스한 실험이에요. 알겠죠? 네, 굉장히 지니어스한 겁니다. 오빠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줘봐. 근데요. 그 전자가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럼 공급한 전자랑 들어온 전자랑 개수가 다르잖아요. 다시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에서 빠져나간 전자 개수요. 네. 플러스로 들어간 전자 개수가 다르잖아요. 아 이제 뭐냐면 그 얘는 외부 전원을 통해서 계속 전자를 공급해 주는 녀석이에요. 그게 배터리의 역할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 배터리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배터리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저기 발전소에서 연결된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발전소는 끊임없이 계속 전자를 공급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전자가 그럼 어떻게 끊임없이 제공이 되느냐? 모든 전극은 접지라고 하는 게 있죠. 지구로부터 계속 이 땅으로부터 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수준의 전하랑 보존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 전원을 통해서 계속 에너지와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찌 보면 전하랑 보존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한 주변 전자 설비, 지구 여기에서 다 전하랑 보존은 완성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완성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국한의 상황에서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충돌 후 거의 대부분의 운동 에너지를 전달한 전자는 구멍을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측정되는 전류가 매우 약해지는 거예요. 즉 그 전류 측정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는 거죠.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포집되는 전류는 거의 없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실험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 밑에 지워도 되겠죠? 두 번째 줄 지울게요. 여기다 지운다. A 또 질문 뭐라고요? 어떤 에너지 공식이요? 뭐라고? 뭐라고 그래? 지금 알아야 되는 공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특별한 에너지가 결국 뭐냐면 그 수소 원자라는 물질 내의 불연속적인 에너지 관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데
그 전기 에너지가 아까 저 뭐라네? 여기에 특별한 문턱 전압이 되면 그게 특별한 문턱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그 특별한 문턱 운동 에너지가 바로 그 수소라는 물질의 특별한 양자화된 에너지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다른 기체로 하면은 네, 다 다른 또 다른 어떤 불연속적인 값들이 나오겠죠. 저걸로 그러면 양자 그 화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예, 이 실험으로 모든 물질들의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수소 갖고 실험했지만 뭐 힐륨, 뭐 다른 분자 등등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크헐츠 실험은 이렇게 이 실험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원자나 분자의 그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측정하는 아주 그 중요한 실험 테크닉으로까지 발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도 얘는 실제 프로들이 사용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는 1914년대처럼 이렇게 좀 소박한 기구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세련되고 그럴듯한 기구로 이게 이제 상품이 돼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구 회사에서 이런 장비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져다가 화학과에서 혹은 물리학과에서 이제 측정용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테크닉이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보세요. 네 번째. 그리고 이후 가속 전압이 증가하면 다시 측정되는 전류는 증가하는 겁니다. 자, 뭔 말이냐면 자, 요 딱 문턱 전압이 딱 걸리면 그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운동 에너지를 수소 원자한테 전달을 해주고 지는 운동 에너지 없이 질질질질 있다가 여기 포집돼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문턱 전압보다 조금만 더 큰 그 가속 전압 운동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더 강력한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여기에 있는 문턱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때는 또 조금 운동 에너지가 남을 수 있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 남은 애는 이제 또 다시 균형을 빠져나와서 여기 포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이후는 이제 또 뭔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남은 운동 에너지가 이용해서 전자가 어떻게 저기 있는 검출기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자마다 다 다른 거죠. 원자마다 이 폭이나 갭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주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좀 이게 보통은 어떻게 냐 보통 계속 감소해요. 이렇게 폭이 점점 감소해요. 예, 그런 어떤 일이 있어요. 왜요? 아니, 예, 그거는 이제 그것도 수소뿐 아니라 모든 물질이 다 그래요. 예, 그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수소 원자 모델이나 아니면은 보호 모델을 조금 더 배우면 알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불연속적인 거다란 사실을 우선 합시다. 이게 그럼 이제 자 그럼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하면 자 남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검출기에 도달했죠. 검출기에 도달하면 이제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도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는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증가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다가 또 다른 문턱 전압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또 다른 문턱 전압 바로 V 스레숄드 다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저 V 스레숄드 다시는 왜 나타나겠어요? 물질 안에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는 딸랑 한 개만 있겠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 여러 개가 다 검출돼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개가 나타나는 요 경향성 있죠? 경향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이나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슬쩍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건 이게 요 위치가 있죠? 요 갭이
좀 컸으면 그 다음 좀 줄고 또 줄고 줄어요.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요. 그렇죠? 이제 왜 그런지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어쨌건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게 제가 쓰는 이유 못해요. 뭐라고? 폭이 줄어드는 이유요. 이제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아 이런 적이 나요. 네, 이제 계산을 하면 나와요. 이런 적이 나요. 그거 있잖아요. n 제곱분의 네, 그거 간단하게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호 모델을 배우게 되면 보호 모델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무슨 상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1, 2일 때 갭, 2, 3일 때 갭, 3, 4일 때 갭을 점점점 조사하면 갭이 이 주양자수라는 게 커질수록 점점점 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이제 그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주양자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갭은 점점점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요. 물론 수소가 아닌 다른 원자들의 경우에는 수식이 약간 변형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주양자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건 거의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갭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좀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은 여기서는 이런 특정한 위치에서의 이 문턱 전압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걸 꼭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뭐만 알겠죠?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됐죠? 됐죠? 이때 이 프랭크월츠는 또 이제 뭐 참 정말 똘똘한 사람들인데 정말 똘똘한 사람들. 이게 여러분 학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예요? 모든 학문의 가장 중요한 속성. 이것이 지켜져야지 학문이고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기예요. 뭐죠? 모든 학문은 이게 있어야 돼요. 바로 일관성과 통일성.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일한 대상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여러 다른 관점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동일 현상에 대해서는 동일 결과가 나와야 돼요. 동일 현상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학문이라면 관점이 달라도 동일 결과에 대한 같은 해석이 나와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학문에서는 교차 검증이라고 해요. 교차 검증. 무슨 말 알겠죠? 뭐 대표적으로 이 교차 검증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역사학. 여러분 빙하기 알아요? 빙하기? 빙하기 알아요? 빙하기가 뭐예요? 갑자기 지구 온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빙하기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빙하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죠. 그럼 여러분 최근 지구에 있었던 빙하기가 언제 있었죠? 바로 내 기억에 1760 몇 년인가 그때쯤 있었어요. 1600 몇 년도인가? 바로 조선시대 때 마지막 빙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전 지구에 조선만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있었어요? 다른 나라도 있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또 동일한 시기에 전 지구적으로 빙하기가 왔다는 기록이 다른 나라에도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걸로부터 어떤 현상에 대한 교차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팩트가 되고 사실이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프랭크월츠는 이때 여기서 어떤 교차 검증을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이상한 세팅이 하나 돼 있죠. 요건 이제 분광기라고 하는데 분광기를 영어로 예를 들어 밑에다 쓸까? 스펙트로 포토메터라고 합니다. 스펙트로 포토미터. 이걸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한 거냐면 자, 미터라고 하는 어근은 그야말로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 그래서 어근상 미터는 무조건 기계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기자로 번역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여기 포토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광, 빛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펙트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얘를 분리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우리말로 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빛을 분리하는 장치, 그걸 분광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빛을 분리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면 바로 빛의 파장 영역대나 빛의 에너지 크기를 검출할 수 있는 기구란 얘기예요. 그걸 이 프랭크 헐츠는 요 진공 튜브, 그러니까 수소 기체가 살짝 들어있는 진공 튜브 바깥에다가 딱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줄게요. 지금 나인. 자, 이게 동그라미 3 맞아요? 네? 동그라미 3 맞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그다음에 동그라미 3 맞아요? 아니요, 그거 아예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했는데. 똥 4, 똥 4. 어? 똥 4. 신우야, 동그라미 뭐예요? 4요. 3 아니에요? 4라고요? 동그라미 3이 뭐였죠? 3이 그 문턱 CH. 여기 3번. 동그라미 1, 2 맞죠? 그럼 3 맞죠? 3. 응? 뭐라고요? 동그라미 3. 그래서 이제 1을 먼저 들어줄게요. 1. 수소 원자와 튜브란 전자는 동경에서 이룰 수 있다. 2. 그런데 갑자기 어떤 원자가 VTH에 걸려서 특정한 전력으로 네, 3인 것 같아요. 맞죠? 신우야 3 맞죠? 신우야 3 맞죠? 3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쓰세요. 자, 쓰시면서 이해하세요. 그죠? 쓰시면서 이해하세요. 아이고, 여기 옷장이 있는 걸까? 이 고려대학교 마크가 있네. 고려대학교 나오셨나? 고려대학교 나오신 분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고려대학교 나오신 분 중에 가장 유명한 분. 바로 MBC죠. 우리 각하 MB. 이명박 대통령. 아, 네. 자, 다 적었죠? 다 적었어요? 적었어요? 간다잉. 간다. 신우 적었어요? 아. 자. 지금 이 실험에서 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냥 보통의 운동 에너지에서는 운동 에너지 전달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충돌을 해도 운동 에너지 전달 안 된다고 했죠, 희한하게도. 근데 희한하게도 특정 운동 에너지, 그걸 특정 문턱 진동수로 표현했는데 그때는 운동 에너지를 왕창 전달하고 그 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찔찔찔찔 와서 그냥 포집되고 끝난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그 운동 에너지를 받은 이 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까지는 누구 입장이었냐면요. 바로 여기에 충돌해서 운동 에너지를 전달한 이 외부 전자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돌했을 때 이 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A하고 B가 싸워도 A 말만 들어봐야 돼요? 둘 다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둘 다 말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 전자뿐 아니라 외부 여기 있는 이 원자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턱 진동수에서 전자와 충돌을 통해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전달했고 그 덕에 원자는 그 수소 원자는 에너지를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때 나타나는 원자에서의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자, 플러스는 원자 핵을 뜻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숑숑 그려놓은 건 불연속적인 전자의 에너지준이라고 합시다. 뭐 아직 아직 이제 원자 내부의 에너지의 양자화 이건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뭐 결국 양자화 돼 있다고 쳤을 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궤도가 이렇게 양자화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전자가 원자에게 가깝게 붙어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전자가 이게 이제 바로 외부 전자인 거예요. 외부 전자가 하필 V 스레시홀드 특정 문턱 진동수로 문턱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가 슝 날아왔더니 여기 있는 전자를 쾅 하고 때린 거예요. 그럼 쾅 하고 때리고 나서 이 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외부 전자는 바깥쪽으로 튕겨나가고, 알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검출기로 얘는 날아가는 거고요. 이 내부에 수소 원자 하나에 있었던 이 전자가 있겠죠. 이 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안정한 상태에서 약간 불안정한 상태도 위치를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궤도를 지금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그려서 하나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궤도고요. 나머지 하나는 바깥쪽에 있는 건 좀 더 불안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정한 쪽에서 불안한 쪽으로 수소 원자 전자가 이렇게 전자 전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턱 전압의 외부 전자랑 충돌을 하게 된 수소 내부의 전자는 이렇게 안정한 상태에서 약간 불리한 상태로 약간 전자전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얘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그렇지. 바로 다시 안정화돼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자, 이렇게 불안정하게 더 그 고에너지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이 전자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안정화된다고 했죠. 그럼 다시 안정화되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일부 내어놓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가 여기서 짜자자자잔 이렇게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방출해서 다시 안정화가 되면 이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래 안정한 상태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해 보세요. 저 전자가 있었잖아요. 검출기로 본다 했잖아요. 예, 네. 근데 왜 그러면요? 검출기로 보면요. 네. 통화하면 다시 뭐지? 그 전자가 계속 그 증가할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얘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정확한 V 스레시홀드라면 검출기로 향하지만 검출기까지 못 가고 포집이 될 거고요. V 스레시홀드보다 약간 더 크면 진짜로 빠져나와서 검출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이 전자는 외부에서 공급이 될 때 문턱 전압이거나 문턱 전압보다 조금 이거나 조금 큰 알겠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한번 충돌하고 나서 VTHR에 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운동 에너지를 충분히 잃은 녀석이죠. 잃어서 완전히 잃어버리면은 못 가고 포집될 거고 조금 남으면 간다. 그 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찔찔찔 전달하건 거의 못하건 그 전자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외부 전자가 검출기로 가건 말건 관계없이 이 원자 내부에서는 이 들뜬 전자가 다시 안정한 상태로 내려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빛이 방출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빛이 여기서 이렇게 빛이 새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 분광기로 측정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했던 전자가 다시 안정해지면서 빛을 방출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로 이 유리로 된 실험기구 외부 쪽으로 뭔가 훤하게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프랭크헐츠들이 어떻게 했을 거냐면 처음에는 이 세팅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하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뭔가 부가 빛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뭔가 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후에 실험을 하다가 바깥에다가 분광기를 딱 갖다 걸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빛을 분광기를 통해 실제로 측정을 하게 된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이때 자, 지금 나 됐습니다. 또 기가 막히게도 바로 자, 쓰시고 쓰세요. 자, 쓰시고 자, 썼어요? 썼죠?
자연과학에서 가정하는 그 보존 법칙이 있죠. 뭐뭐뭐? 4대 보존 법칙이 있죠. 에너지 보존,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전하량 보존. 알겠죠? 여기서도 뭐가 나타난다? 바로 에너지 보존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외부 전자에 의해서 공급된 운동 에너지 뭐로 표현돼요? 외부 전자에 의해서 공급된 운동 에너지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EB 스레시홀드. 알겠죠? 가 뭐가 되죠? 2분의 1 ME V 제곱 스레시홀드.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이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바로 HNU 혹은 램다분의 HC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 보존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누가 같다? 바로 얘하고 얘가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스레시홀드라고 하는 건 내가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 안 하는 거예요? V 스레시홀드는 내가 측정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방출하는 빛의 램다가 파장인데 이 빛의 파장은 내가 측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거죠. 어디서? 분광기에서. 즉 분광기를 통해 파장은 측정되고 이 실험을 통해 V 스레시홀드가 측정되기 때문에 측정되는 파장과 측정되는 이 문턱 전압, 이 둘 사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말로 실험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보면 진짜로 측정된 전압의 전자전하량을 곱한 것과 방출되는 분광기의 파장을 통해 빛 에너지를 계산한 요 두 값이 어떻게 된다? 진짜로 같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일 현상에 대한 다른 관점의 교차 검증이 된 거예요. 즉 이 충돌하고 떠나간 전자 관점에 의한 해석과 충돌한 이 원자 관점의 해석이 결국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담고 있는 게 바로 프랭크홀츠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홀츠 실험으로부터 원자가 됐건 분자가 됐건 물질 내부의 에너지가 상당히 불연속적이다 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실험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고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